인터페이스 소개랑 미디어 추가,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 소개하는 강의를 할게요. 자,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PC용 캡컷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첫 번째 네모칸은 제가 캡컷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 오디오를 추가하거나 저작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틱톡과 연동도 시킬 수가 있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음악들, 효과들도 적용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 기본적으로 뭐 말자막이나 뭐 제목 등도 넣을 수 있고, 자동으로 음성을 인식해서 자막을 달아주는 그런 기능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라고 다양한 이렇게 귀여운 아이콘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 스티커를 다운로드 받아서 영상에 넣을 수 있고, 다양한 영상 편집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캡컷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아주 편안하게 드래그를 해서 영상에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전환 효과입니다. 영상과 영상 사이에 또는 한 영상에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필터라고 해서 영상의 톤을 손쉽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디테일하게 영상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럿이라고 해서 상급자로 가게 되거나 멘토링 신청해 주시면 럿이 어떤 건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럿을 활용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템플릿,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캡컷에서는 다양한 만들어진 것들을 적용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가,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화면은 현재 재생 중인 화면이 바로 실시간으로 보이게 되고요. 하나의 샘플로 그냥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오게 되면 촬영했던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플레이어는 제가 지금 편집하는 이 포인트 지점이 있죠, 이 세로, 이걸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이 지점이 어떤 화면이 보이는지를 여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겁니다. 좌측에 하단에 있는 이 시간은 현재 이 인디케이터가 있는 이 위치에 시간을 나타내고, 오른쪽에 있는 이 흰 색깔의 시간은 이 전체, 제작되고 있는 전체 영상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재생, 일시정지가 가능하고, 여기 하단에 있는 재생 버튼, 일시정지 버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보면은 이 회색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소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볼륨이 너무 높다, 너무 낮다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돋보기 버튼, 비율 버튼, 뭐 전체 화면 버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돋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특정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할 수가 있고요. 비율을 누르게 되면 가로형으로 할지 정사각형으로 할지 세로로 할지에 대한 설정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누르게 되면 화면 전체 화면이 되고, 축소하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ESC 버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제가 편집하려고 이 아래에 보이는 이 가로로 긴 이 부분을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편집하고자 하는 그 영상을 여기다가 넣고 편집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미디어를 선택을 하면 이 우측 상단에 있는 패널에서는 이 상자 하나를 이렇게 패널이라고 해요. 이 패널에서는 다양한 확대, 축소 기능, 그리고 위치를 옮길 수 있는 이런 기능, 또한 회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회전을 줄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을 맞춰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캡컷에서는 아주 손쉽게 뭐 여러 가지 영상 등을 겹쳐가지고 합성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촬영했던 영상물이 너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손떨림 보정 등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패널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동영상은 이 화면에 대해서 설정 값들을 지정할 수 있고, 오디오는 소리, 속도는 몇 배속으로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 애니메이션은 이 영상이 실행될 때 어떤 효과를 줄 건지에 대한 것, 조정은 뭐 럿이라고 해서 뭐 색깔을 변동시킨다거나, 디테일하게 색 온도는 어떻게 할 건지, 피부톤을 보호할 건지 등등 디테일 값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메뉴는 동영상 오디오 속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영상 안에 또 세부적으로 기본, 오려내기, 마스크, 보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영상 편집을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타임라인 안에 있는 좌측 상단에서부터 보면 첫 번째 이 마우스 모양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하단에 분할, 왼쪽으로 선택, 오른쪽으로 선택,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제 마우스의 기능이 분할을 하겠다라는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로 변하게 되고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가위로 자른다고 하죠. 가위로 자르는 기능을 하는 마우스가 되고요. 선택이라는 건 기본 우리가 활용하는 마우스와 똑같이 모양이 잡히게 되면서 제가 편집하고자 하는 이런 미디어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편집하실 때 대부분 그냥 선택으로 해놓고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시다가 이렇게 실수로 많이 잘라버리게 됐어요. 그럴 때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실행 취소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잘못 실행 취소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여기 마우스를 오버를 해보시면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축키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분할, 이렇게 가위로 자른다라는 표시와 특히 PC에만 있는 기능, 이 기능 덕분에 사실 편집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왼쪽만 삭제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삭제할래 라고 하면 휴대폰에서 할 때는 우리가 이 미디어를 클릭을 하고 분할을 누르고 선택된 이 미디어를 삭제하기 버튼을 눌렀었는데요. 방금 이 과정이 PC에서는 이 버튼 한 번으로 이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영상이 바로 삭제가 됩니다. 보면 왼쪽 삭제라고 되어 있죠. 이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영상이 삭제가 한 번에 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오른쪽 삭제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할 때는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냐면, 제가 이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영상은 필요 없는 영상이라고 할 때 이거를 잘라내기 하고 이거를 삭제하는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서 그냥 Q 버튼을 누릅니다. Q, 뒤에 거는 W를 눌러서 자르고 또 필요 없다 그럼 Q, 또 W, 이런 식으로 컷 편집하는 속도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미디어를 클릭하게 되면 몇 가지 더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휴지통 모양은 말 그대로 삭제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영상이 지워지게 되고요. 프리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라와쿵푸라고 하는 식당을 찍는데 이 라와쿵푸의 간판이 너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아쉬워서 좀 오랫동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가 있을 때 프리즈라고 하는 기능을 누르게 되면 인디케이터가 있던 그 특정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길게 영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필요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역방향입니다.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재생하고 싶다. 이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역방향으로 재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러링이라고 해서 누르게 되면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화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미러링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고요. 회전이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90도 기준으로 회전이 됩니다. 물론 이런 90도 회전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클릭 한 번에 오른쪽으로 90도씩 돌아가지만, 디테일한 회전을 주고 싶으실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우측 상단에 회전이라고 하는 패널 안에 회전 값을 수정해서 디테일한 회전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르기 비율입니다. 자르기 비율을 누르게 되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각 모서리에는 동그라미, 선에는 이렇게 타원형의 버튼이 생기는데요.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줄이게 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게 영상이 잘라지게 되고, 한 면에 있는 타원형을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위에 걸 잡았기 때문에 위아래로만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위에 거 만약에 삭제를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영상이 이렇게 잘려진 상태로 이 미디어가 계속 재생이 됩니다. 필요하실 때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런 기능들도 뒤에 편집 강의를 하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아까 전에 미디어 추가를 제가 임시로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미디어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미디어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편집 강의 시작합니다. 먼저 미디어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촬영했던 영상 기록물 또는 사진이나 음성을 들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로컬, 공간, 브랜드 자산이 나오는데요. 제가 직접 촬영했던 것을 들고 올 거기 때문에 로컬을 클릭하시고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십니다. 제가 촬영했던 기록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가지고 해당 기록물들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해당 폴더를 이렇게 실행시키셔가지고 전체를 선택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여기 가져오기 버튼에 올려주셔도 미디어 불러오기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미디어 추가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추가된 미디어를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들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 아래 타임라인에 드래그 앤 드랍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이렇게 아래로 끌고 내려오시거나 우측 하단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추가가 됩니다. 저는 전체 영상을 편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최초의 영상을 전부 다 불러왔더니 약 전체 영상 시간이 18분 30초나 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자, 이제 불러온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은 미디어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클릭하고 이 휴지통 버튼을 누르시거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저는 이 첫 번째 영상이 상단에 이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아예 지워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영상은 이 프로젝트에 들어온 원본 영상이기 때문에 지우려고 하면 트랙이라고 해서 이 타임라인에 첫 번째 트랙에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삭제하면 여기 안에 있는 영상도 같이 삭제된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위에 폴더에 있던 미디어를 들고 온 그 파일과 아래 타임라인에 있던 편집 중이던 영상이 같이 삭제가 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이 캡컷에 엄청 좋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편집을 진행을 하는 이 과정에 컴퓨터가 실수로 꺼지거나 에러가 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 작업이나 서류 작업 같은 거 할 때 상시 저장을 하면서 습관을 들이면서 편집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캡컷은 우리가 하는 한 동작 하나마다 실시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저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더라도 제가 방금 전까지 편집하고 있던 이 프로젝트를 실행시키면 직전까지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열리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지만 좀 까먹으셨을까봐 도움이 되실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미디어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컷 편집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컷 편집이라는 건 처음에 다 들고 와서 쓸모없는 부분의 영상을 삭제하는 걸 뜻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일을 자르는 분할 작업, 삭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의 Q, W 이 단축키를 통해서 빠르게 컷 편집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전체 영상을 이렇게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되어 있으면 미디어들이 축소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기가 엄청 어려워져요. 이럴 때는 키보드 Alt를 누르시고 휠 마우스를 위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미디어가 이렇게 쭉 점점 확대가 됩니다. 휴대폰에서 편집하실 때 디테일하게 편집하기 힘드실 때 제가 이렇게 확대하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PC에서는 Alt를 누르고 휠 마우스를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확대를 한 다음에 미리 보기 화면을 보면서 컷 편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화상 큐레이터 분은 밖에 전경을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전경을 촬영하고 이제 입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크게 편집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클립은 살려두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큐레이터 분이 뷔페식으로 라가콩프에서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는데 그 장면을 찍어 놓은 듯하여 이것도 살려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고르는 장면이 있네요. 선생님 마라탕 이거 어떻게 물건을 집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물건을 잡기 전까지는 좀 필요 없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의 장면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컷 편집하는 이 과정이 우리 기획서와 구성안에 적혀 있는 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재료가 보이고 바로 컵과 그릇과 집게를 들고 고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라면을 들었다가 버섯을 짚고 다시 라면을 올리네요. 이 장면들은 큐레이터 분이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컷 편집을 하진 않고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특이하게 이렇게 번호표를 이런 집게, 목욕탕 집게인가요? 근데 이걸 주는 걸로 하는데 그 다음은 좀 필요 없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집게를 보여주는 것까지만 하고 여기 오른쪽에 조금 남은 이 짜투리를 W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고요. DP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더 찍었는데 저는 이거는 앞에 있는 영상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뒤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셔가지고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동하려고 하면 이 미디어 클립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빈 공간이 생기죠. 여기에다가 놓고 왼쪽 마우스 클릭했던 걸 떼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캡컷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전체를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진열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고르고 한 번 더 찍었네요.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찍었네요. 이것도 한 곳에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소스를 고르네요. 이 뒤쪽에서 한 번 더 또 소스장의 모양을 찍어줬습니다. 한 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뒤쪽에 있는 소스장을 찍은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스 넣고 그릇 수저를 내려놓는 것까지 하고 오른쪽에 있는 장면을 지우겠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이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저 오른쪽 장면이 필요 없기 때문에 W 버튼을 한번 눌러서 바로 삭제했다는 것.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촬영하기 전에 음식이 미리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내놓는 장면부터 다시 찍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 잘못된 이 앞부분의 영상을 Q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받는 것부터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음식을 보여주면서 먹방을 찍었네요. 자, 이거는 그대로 놔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방을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들을 또 가까이서 또 찍어서 보여주네요.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을 확대를 많이 하면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일일이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휠 마우스를 올리거나 내려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편하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음성의 제일 마지막에 뭔가 잡음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제가 삭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고수를 찍은 것 같은데 고수를 다 찍고 난 다음에는 카메라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서 실수한 것 같아요. 끝에. 그러면 올리기 전까지만 활용하고 뒤에 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마다 있는 이 사탕을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앞부분에 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필요 없다 생각하고 Q를 눌러서 장면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져보고 마지막에 이걸 방울을 만져보네요. 그리고 손을 빼고 필요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짜잔 하면서 이렇게 빈 그릇을 보여주고 싶나 봐요. 앞에 촬영 여유분으로 찍어 놓은 2초 3초 정도 되는 거는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고 고수는 남았고 나머지는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데스컷이라고 하네요. 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빈 음식까지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빈 음식까지만 놔두고 오른쪽에 있는 장면을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편집하고자 하는 미디어를 불러오고 필요 없는 장면들은 삭제하는 컷 편집이라는 작업을 했고, 촬영할 때 좀 뒤에 엉켰었던 그 촬영 결과물을 타임라인에서 순서를 옮기면서 비슷한 주제끼리 영상을 모으는 것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화상 큐레이터 주경화님은 이 영상을 보고 나레이션을 넣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레이션이 추가가 되면 그 이후에 자막 작업하는 것, 타이틀이나 효과,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저작권에 문제가 될 만한 배경음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